그런데 네. 지금 일각에서 지금 정상적인 논의를 뛰어넘어서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니 뭐 그런 댓글까지 특정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뭐 극히 일부니까요. 뭐 그런 현상이라고까지 칭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 정부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런 목소리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그 목표값에, 그러니까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 중에 많은 길이 있겠죠. 근데 어떤 특정 길을 딱 세팅을 해놓고 거의 이제 완전히 화형식 수준에 그게 안 되면 이건 실패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양보한다 그러면 난 지지 철회한다. 그 목소리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안 같아요. 아주 큰 대원칙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성질 같아서야 검찰, 검사 뭐 2,500명이 되든 뭐 싹 그냥 다 면직하고 그냥 경찰 국가로 가면 뭐 경찰 체제로 가도 진짜 우리 속이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옥석을 가리자라는 게 대통령의 취지신데 그렇죠? 지난 정권에서 뭐 농림부 장관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옥석 가려서 성공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국민이 무서운 줄 우리는 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나 입법이나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을 하고 나서 더 좋아졌구나, 더 잘하고 있구나. 국민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더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님이란 자리는 사실은 행정에 책임을 다 지는 자리거든요. 사실 뭐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작용, 효과,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효능감을 느끼는지 어떤 부작용이 국민들 삶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점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계속 공식, 비공식, 뭐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소스를 백그라운드까지 포함해서 네. 브리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지금 대통령이 사실 이 대목에 사실 나설 대목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설 대목이 아니죠. 분명히 이게 정부 안이 다시 국회로 갔습니다만 국회에서 최소한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 사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들을 패싱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그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설명하고 국민들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되는 사안인데 그 부분이 지금 쭉 보면 그 부분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게 정권의 부담으로 지금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이런 양상이란 말이죠. 이게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또 사실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경찰 권력으로 그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든 뭐 대수비에서든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비대해진 이제 경찰 권력이 생기는데 현행법상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같이 후속 법제화 과정이든 뭔가 어떤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철규의 그 경찰 군단들 아직 뭐 수사 이걸 여전히 지금 뿌리 깊숙이 박혀 있고 네. 그 이전 정권 뭐 계속 또 사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경찰 수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질문이에요. 그런 그 답하는 과정이 사실 국회 차원에서 같이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모든 걸 대통령이 다 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장 기자의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뭐 저도 똑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일부 경찰이긴 하겠지만은 더 취약할 수 있어요. 권력에 더 취약할 수 있고 비리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지만은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초, 중, 고 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에서 경찰하면서 평생 계속 거기에서만 경찰을 하거든요. 지역 유착 관계가 생기죠. 또 승진할 때 좋은 보직을 받을 때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착이 더 강해지죠. 또 경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승진할 때는 권력자와 친분 가지면 승진하기 좋다라는 얘기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더 취약하죠. 더더욱 문제가 경찰 조직이 막강합니다. 정말 막강합니다. 수사 권력, 정보 권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거기다 교통, 방범 등등등 경비까지 싹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사람 3평도 전복과에서 수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경찰, 특히 수사 경찰들이 좀 겁을 냈던 것은 1차 수사한 것을 검사가 한 번 더 본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게 드러나지 않는 선까지만 뭐 좀 다른 마음이 있더라도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선이 없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제 장치에 대한 생각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떤 집단이든 절대선은 없어요. 절대선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대통령님의 고민도 그 부분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만큼 사실은 검찰로부터 탄압받아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 개혁 때문에 비대해진 경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얘기하면 무슨 검찰 개혁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하튼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뒤에 또 추가로 논의할 텐데 네. 대통령의 바로 잡을 게 하나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일각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 중에 네. 뭐 보수 쪽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갖다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 양보된 형태로 왜 하느냐 개인적인 이해관계 있는 거 아니냐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찰하고 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답답한 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권력을 다지고 있는 대통령이 예를 들면 김성태 녹취록 같은 거 최근에 나와서 완전히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받았던 수년 동안의 고통이 그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인적인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 모든 권력을 쥐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검찰 가루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초인적인 그 고통을 또 초인적인 힘으로 참으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을 증발시키고 뭐가 더 대한민국에게 좋은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계속 레드팀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야 부작용이 뭐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대통령을 앞에 우리가 두고 그런 모욕적인 단순 논리를 제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다 이건. 네. 당장 뭐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양반들을 인선하는 거 보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절제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자들은 결국 그게 자신들한테 부메랑이 와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 반대당이 아니라 반대당인 거죠? 우리 쪽에 있는 건 반대당도 아니죠? 있고 진보 네. 진영 안에서 예. 일부 있어요. 네. 자, 맞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마음이 무거워. 우리끼리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동지들끼리 왜 그래? 예. 대통령이 말을 못 하잖아. 사실 답답한 게 너무 많고 그 참모들이 그냥 울분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막 눈물 흘리는 분도 계세요. 대통령이 할 말을 못 해.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걸 그렇죠. 악용해가지고 자기들만이 마치 절대 선인 양 그렇게 마구제비로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격하는 자들은 저희가 계속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란다. 김상욱 의원 울산시장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친척분들 많으신가 봐요. 시청자들 중에서. 저 친척분들이 고발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비공개로 진행된 대책회의 결과 간추려드리고 있는데요. 장기화될 경우를 충분히 대비해서 실물경제 영향 파장 클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자 하는 말씀. 진짜 지금 근데 비상시국이거든요. 지금 이 난국을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하는데 또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대통령님한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대통령님 발목을 자꾸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못할 때는 비판해야죠. 아 그러니까 못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죠. 근데 좀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계속 발목 잡고 잘하고 계시면 힘 실어줘야지. 아짜니스 오보로 사람 흔들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책임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네. 이런 중동 상황에 대해서 유의미한 그런 어떤 그 글들을 올리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 얘기해서 좀 안 됐는데 지금 전혀 그냥 지선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민주당 때리는 이야기만 하시고 저 근데 그리고 심지어 개전 초기에는 예. 미국을 테러 국가라고 하면서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아유. 우리 유튜버들도 그런 얘기는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하물며 지금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께서 자기 정치에 이렇게 매몰된 걸러지지 않은 발언들 그리고 전혀 지금 이 전체적인 우리 국난의 상황과는 그야말로 별천지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사실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근데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실 이제 중동 전쟁 나자마자 저는 유가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뭐 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이고 확인한 대로 확인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움직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몇몇 또 저를 디스하는 분들께서 그 지역에서 악수하고 다니고 얼굴 보고 다녀야지 뭘 말 같지도 않은 유가 얘기를 하고 다니냐고 막 비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갑 두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진영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그때 글을 올렸는데 네. 대통령님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있고 시민만 바라보고 있지 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시다. 우리가 대통령님을 위한다면은 대통령님을 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실천할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특히 국민이 진짜 정치인이라면.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막 그냥 악수하러 다닌다고 신뢰 주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김상우 의원처럼 현실 정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지역구도 챙겨야 되고 사실은 또 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원래 그런 거니까 감당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업이 많아서 하는 것 같아요. 또 세비도 받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이 조금 전에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회의 내용 브리핑을 하면서 특별 당부를 했는데 우리 국민 안전, 군사 외교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너무나 세부적으로 보도하는 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뭐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교민도 그리고 또 우리 국익도 침해될 수 있다. 지금 뭐 적과 우군이 특별히 구분이 안 되는 혼재된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동 국가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좀 언론이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운데